투자의 시선입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과 함께 증시 인사이트 알아보는 시간. 오늘 화요일의 프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어떻게 잡아주셨을지 보겠습니다. 6월 시장 전망 안 보면 손해. 이건 꼭 챙기자. 자, 이번 주에 5월 31일까지 해서 금요일장 마무리가 되고요. 네. 이번 주는 이제 5월장이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6월장 시작되고 벌써부터 6월장 분위기는 어떨까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아, 이번 달은 참 쉽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6월장 지수가 강세일지 약세일지 판단을 해주시죠. 우리가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를 보통 시장을 판단할 때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많이 참고를 하실 텐데 노이즈들이 많아요. 다양한 매크로 지표를 보면 시장에 대해서 종목을 투명하게 보기보다 시장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시장에 대해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격 지표를 대입해서 보는 게 가장 심플하고 가장 최적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의 매크로 지표의 핵심은 금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금리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중고차 지수, 그다음에 유가 수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물가 지표로 도출돼서 한 달에 한 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시장은 매일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매일 반영되는 지표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흐름이겠고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어제 ECB에 6월 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멘트를 하면서 4.5% 이하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4.4% 중반 정도 되죠. 우리가 기준을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4.5% 위에 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성장주에 대해서 좀 수급에 대한 강도를 좀 줄이고요. 4.5% 아래로 있을 때 수급에 대한 매수 강도를 좀 늘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더해져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상승에 대한 폭이 클 때가 있죠. 하루에 15원 그 이상 오른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는 면이 있습니다. 원화를 보유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자동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폭이 클 때 이럴 때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환율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때는 시장에게는 좀 유리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4.5% 이하의 위치를 하고 있고 환율에 대한 변동성 같은 경우도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는 유리함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더해져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짚고 갔지만 1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실적에 대한 순이익 추정치 대비해서 14% 정도가 더 잘 나왔어요. 박스권 상단은 지수로 2850 정도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빠지더라도 한 2550 정도가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둘 수 있고 종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좀 차별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매수에 대한 환경이 더 유리함을 6월에는 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래도 정말 그 종목별로도 또 지수별로도 어제 삼성전자도 그랬습니다. 좀 하단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고요. 상단에 대한 인식도 좀 확고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적 변수라든지 금리 변수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될 수 있고 또 물가 효과로 인해서요. 워낙 실적들이 또 잘 나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를 연말에 3,000포인트 본다, 3,100포인트 본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3,000포인트 같은 경우가 도달을 하려고 하면 지금 추정되는 실적 대비해서 증액이 한 10%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HBM3에 진행이 되면서 예정된 마하3 같은 경우가 이게 스펙대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9만 원 이상 이게 가능해지는 구조고 그러면서 3천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에서 답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8만 원대 중반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겠죠. 이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IT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 20만 원 중반, 많게 가면 그 후반 이 상황 안에서
3,000을 가기 위해서 이쪽은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시총 상위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셀입니다. 예, 배터리 셀 같은 경우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3,000의 레벨까지 갈 만큼 아직 수요는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3,000에 대한 당위성은 좀 쉽지 않은 측면. 그러면 마지막 하나의 변수는 밸류업 같은 경우가 드라이브가 확실히 우리가 6월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세금 감면 이 부분이 계획한 대로 국회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자동차, 금융. 그러면 3,000에 대한 당위성이 열리는데 네. 아직 이 세 가지 부분 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000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이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예단하기보다 실적 추정치의 상향이 지금 기준에서도 20% 이상 나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미리 예단하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이 현실화되는지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의 PBR은 0.99배 수준, 이렇게 지수단 대비해서 그 PBR 수치는 네. 점점 그쵸. 지수대가 좀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 네네.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단을 열어젖힐 여러 변수들 꼭꼭 짚어주셨는데요. 네. 참고할 매크로 지표도 보겠습니다. 아까 10년물 국채 수익률 4.5% 네. 이하가 시장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환율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1350원 선 돌파 안착 이후에 1400원 선 보고 네. 이 선이 또 지지가 되고 있죠. 네. 맞아요.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시장에서는 찾을 텐데 우리가 환율만 보고 여기에 수혜를 보는 IT, 자동차, 그다음에 외화 관련해서 좀 자산이 발생을 하는 의료 OEM 업체 같은 경우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환율로 인해서 수혜는 보는데 본업에 대한 성장이 계속 나오는 쪽. 그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IT는 거기에 결부가 되고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주가가 이제는 목에 차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좀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상단을 뚫게 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최근에 봤던 상단이 1,400원대, 1,400원 말에서는 시장 개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대인데 이 가격을 돌파하는 흐름, 1,450원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고려되지 않은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환율 또한 우선 박스권 흐름. 그래서 여기에서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환율 수혜주를 찾아서 매매를 대입하기보다 반대로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때 실적 추정치가 안 깨지는 쪽의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더 접근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 섹터로 염두에 두시는 쪽은 어떤 쪽이실까요? 지금은 확실히 IT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1분기는 디램랜드 그다음에 HBM이 촉발된 이 사이클을 고려를 했을 때 가격 상승이 먼저 나타났고 그다음에 2분기에는 가동률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디램랜드에게는 유리한데 가동률이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이제 소재 부품 쪽도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한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실적 회복을 보면서 전공정 쪽에 소재 부품 쪽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오겠고요. 마지막 사이클에는 디램랜드 가격과 가동률이 같이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는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객사들에서 라인 투자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속도가 붙거든요. 이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IT 같은 경우는 아직 투자의 도래는 HBM 쪽 같은 경우가 전체 반도체의 비중이 한 15% 정도 아직은 목에 안 찬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추정치의 추가 상향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실적이 좋았던 쪽, 화장품, 네. 라면, 이쪽에 대표적인 소비재에서 네. 한 군데를 또 차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하나는 2차 전지가 이제는 하반기로 갔을 때 우리가 먼저 확인이 될 부분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가 8월에 출시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한 수요보다 더 증대되는 걸 보여주면 앞단의 수요를 끌어줄 수 있기에 2차 전지 소재 쪽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수요의 진작을 보여주면 주가는 긍정으로 반응할 수 있기에 다크호스로 좀 열어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6월장의 여러 일정 가운데 꼭 우리가 기억해 두고 6월장 준비해야 될 일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4일에 대만 컴퓨터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때 글로벌의 AI 주요 기업들이 참여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상반기에 하드웨어 쪽이 강했죠. 하반기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강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게 컴퓨터 박람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핵심은 그 다음에 10일에 애플 개발자 회의입니다. 이때 소프트웨어를 디바이스를 통해서 구현하는 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우리가 기대한 부분보다 상회되는 대형 언어 모델,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디바이스의 진보를 온 디바이스 AI 이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디바이스랑 소프트웨어장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때 긍정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애플의 밸류 체인 쪽인 BH, 자화전자 이런 쪽,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한글과 컴퓨터 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는 상반기에 하드웨어만큼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 관련된 그 일정 같은 경우 4일, 10일을 좀 체크를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13일에 미국 FOMC가 열립니다. 그때는 지금의 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6월 FOMC 같은 경우가 매파적인 성향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요 일정에는 있지만 우리가 평균적인 달보다는 크게 강도는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6월장 박스권 흐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주목할 투자 포인트와 함께 업종 종목 알아볼게요. 네, IT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부분이 명백히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다뤄졌던 부분은 삼성의 파운드리, 그 다음에 AMD에서 얘기를 한 게 3D 관련해서 이제 핀팩 기술 같은 경우를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게 선단 공정의 미세화거든요. 이 미세화에서 중요한 거는 소재 부분, 그 다음에 EUV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K라는 소재를 하는 기업, 그 다음에 EUV 쪽에 사업들을 해온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고, 이게 DNF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가가 강한 FST, EUV 펠리클과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군들을 좀 챙겨서 볼 필요가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20만 원 이하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가격대 이하 갔을 때 V자 반등이 나온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수요를 이렇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요인들, 로보택시 판매가 는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다른 메이커가 출연을 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수요 같은 경우에 성장 둔화가 나온 부분을 끌어준다거나 했을 때 이제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좀 종목들을 좀 추려서 IT군, 그 다음에 2차 전지군, 다크호스 가능성 이렇게 열어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애플 수혜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대형주 이렇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였습니다.